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폐렴군도 유행처럼 번져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서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폐지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절반가량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 처음 문을 연 지 2년 만에 100호점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지역의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여름 호흡기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재확산 추세에 있고 여기에 더해 폐렴군 감염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층이나 어린이 등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에서 홀로 살고 있는 70대 A씨. 이달 초 한 단체가 주관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복지사로부터 이제 감염물질 전달해서 그래서 이제 감염버스 나온 데서 갔어요. 주차장에다 버스를 일어나놓고 강의한다고 하면서 이제 치매 예방이라 하면서 웃는 거 하고 또 손뼉 치는 거 하고 이러면 그건 1시간 넘게 했어. 여하튼 집에 와서 이제 뒷날을 보니까 콧물도 줄줄 흐리고 기침도 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만 병원에 가니까는 코로나를 하더라고요.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표본 감시를 통해 코로나19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 입원 환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코로나19는 27주 차에 91명에서 30주 차엔 475명으로 31주 차엔 86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도 27주 차에 573명에서 31주 차엔 897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달 16개 구군을 통해 의료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마스크 착용 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되었을 때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진단키트와 치료제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500만 개의 자가검사 키트를 생산 공급키로 하고 유통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없앤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마트가 스스로 월요일로 휴일을 바꿔 쉬고 있지만 8개 기업형 슈퍼마켓은 휴일 없이 영업하고 있는데요. 대책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준 씨. 3개월 전부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서구가 마트 의무 휴업일을 없애면서부터입니다. 1,000만 원일 때 1,900, 또 1,108 대 1,400. 근데 5월달 되면서 2, 4주 매출이 평상시와 똑같아지거나 오히려 6월, 7월 넘어서면서 더 작아져 버리죠. 일요일 매출 자체가. 의무 휴업이 시행되던 4월까지 마트가 쉬는 일요일 매출은 쉬지 않는 일요일보다 4,500만 원이 높았습니다. 5월 휴업일 폐지 이후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나마 일부 마트가 스스로 월요일로 휴일을 변경해 쉬고 있지만 대부분 SSM은 휴일 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전통시장이 없는 강서구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주민 불편이 커지는 데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을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의무 휴업일을 폐지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 5월 집회를 열었고 구청에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답은 없습니다. 강서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SSM에도 자체 휴일 지정을 당부했지만 역시 이를 받아들인 곳은 없습니다. 대형마트 가시면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아니다. 골목골목에 있는 개인마트들도 많이 있다, 아직까지도. 이사주 휴무를 없애버리고 하니까 골목 상권들이 더 없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지역에 있는 개인마트들은 여기 지역 자영업자고 또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납품을 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이곳에 사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사주 휴무, 그래서 그걸 평일로 전환해도 좋으니까 이사주 휴무 정도만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죠.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 처음 문을 연 지 2년 만에 100호점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5분 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26년까지 부산 전역에 200곳의 들락날락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부산시청 로비에 처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입니다. 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놀이와 독서, 디지털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색의 향연을 주제로 미디어 월을 통해 매체 예술을, 실내에는 북 큐레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들락날락은 부산을 62개 생활권으로 나눈 15분 도시 조성 사업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낙후되고 유휴 공간 위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들락날락의 조성 목표 자체가 부산 어느 지역이든 15분 생활권 내에 아이와 부모가 그 들락날락을 이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서부 상권뿐만 아니라 동부 상권, 중부 상권 모든 지역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들락날락을 균일하게 분포해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전역에 운영 중인 들락날락은 55곳으로 조성 중인 45곳을 더하면 2년 만에 100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북구와 사하구, 동구와 기장군에도 각각 한 곳씩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시는 최근 예전 덕천여중 강당과 당리 작은 도서관 등 신규 대상지 4곳을 선정하고 12-29억 원 등 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곳까지 완성되면 들락날락은 모두 104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기쁨과 감사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데요. 부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지역의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보수산 중턱에 자리한 부산 광복기념관. 기념관이 처음 만들어진 2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낡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간이 좁다 보니 광복절에도 추모 행사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독립운동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백산기념관조차 지하에 자리하고 전시실이 좁다 보니 유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전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광복의 정신이 시대가 지날수록 자꾸만 약화돼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런 것을 애들 다음에 자라는 세대들한테 좀 확실히 교육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독립기념관이 부산에는 꼭 필요할 것 같고.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부산에서도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드디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부산시가 시민공원에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를 앞두고 지역 내 숨은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발굴하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설계가 돼서 기념관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거기는 우리 후세들이 미래를 향한 역사를 공부하고 그 역사를 밑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서 나라의 자긍심, 우리 나라의 독립정신, 그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위주로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강대민 경성대 명예교수와 이상국 독립운동연구사는 발제를 통해 이제라도 부산 지역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 우리 운동하신 분들의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굴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념관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 다 모셔야 되고 근거 자료가 있지만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포상을 못 받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총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 시민공원에 들어설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부산 곳곳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요즘 도심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이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 주변으로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철거비 지원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충남에서는 빈집을 정비해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이 사라지고 넓은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아산시가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만든 공간입니다. 빈집 철거비 등은 전액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빈집이 철거된 뒤 조성된 공간은 3년 동안 임시 주차장이나 쌈지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됩니다. 아산시 읍내도 빈집을 매입해 10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경관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편의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빈집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시민들도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천안시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을 통해 원성동 지역 빈집 2곳을 매입한 상태로 리모델링과 철거를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충남도는 올해부터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두 30동으로 한 동당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도비 30%, 나머지는 시군이 지원하는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빈집 소유자가 주거 취약계층에 4년 이상 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을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할 때도 도비 3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와 함께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번엔 농촌 지역 빈집 활용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세종에서는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빈집을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이용하는 1차원적 활용에서 더 나아가 마을 소득 사업으로까지 연결시키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한편에 카라반이 자리해 있고 그늘막 아래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눕니다. 그 앞엔 푸른 잔디와 야생화까지 심어져 있어 마치 캠핑을 온 듯합니다. 원래는 마을에 빈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흉물스럽던 농촌 빈집이 마을 사랑방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거 해놓고 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여기 캠핑카 저기 해서 놓고 와서 놀다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마을에 있던 빈집은 모두 15동.
이 중 8동이 철거 또는 정비돼 사랑방뿐만 아니라 나눔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생겨난 공터입니다. 이 마을은 앞으로 이곳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 주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농촌마을의 빈집 정비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일명 세종 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10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단순 빈집 정비에 그치지 않고 마을 소득 사업으로까지 확장해 나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농촌이 소멸돼가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소득 사업을 거기다가 넣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외부에 나가 있던 분들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다 가고자 하는 겁니다. 소유주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이 적고 마을 주민들에겐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빈집이 있었던 것이 험악한 곳이 이제 사라지니까 조금 주민들은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은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세종 미래마을은 기존의 여러 농촌 정비 사업을 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인데 마을당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와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한 교육금고 지정에 나섰습니다. 시 교육청은 오는 27일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단일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금고 약정 등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부산교육청 금고를 운영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65일간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2024 부산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개막식은 오는 16일 오후 5시 부산 현대미술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리고 전시는 부산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부산 근현대 역사관, 한성 1918, 초량제 등 4개 전시장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비엔날레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라는 공동 타이틀로 광주 비엔날레, 서울 아트위크 등과 연계 추진됩니다. 화명생태공원은 도심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길이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2년 전 금빛노을 브릿지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연결 보행로가 공사 중인데요. 구포역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교량이 최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 위로 길 하나가 놓였습니다. 도시철도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길. 3년 전 공사를 시작한 구포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는 최근 모든 상판이 올라가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포 역사에서 시작되는 보행교로 320m 길이, 폭 3m, 화명생태공원 남단 가장 끝부분과 연결됩니다. 구포시장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금빛노을 브릿지 이후 두 번째 보행교입니다. 기차역도 바로 있고 지하철역도 바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구포시장으로 갔다가 금빛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요게 있으면 이제 구포역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예. 하지만 계획했던 올해 1월 준공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다리가 놓인 구간이 겨울 철새가 찾는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1년 중 5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11월부터 기러기와 청둥오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새 도래 기간이 보통 11월부터 이제 3월까지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공사 현장에서 문화유청이랑 협의를 봤을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좀 주의 깊게. 현재는 교량 데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보행교까지 이어지는 산책길을 조성해 연꽃단지와 체육시설 등과 연결하고 보행교 위에서는 철새 탐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12월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관련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에어컨 실외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외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8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기간 전체 에어컨 화재의 62.37%가 7월과 8월 사이 집중됐고 6월에도 1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기 결함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데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장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는 통상 야외나 베란다에 설치돼 있어 비에 노출돼 있고 작동 시 자체에서 습기가 발생합니다. 냉각 밸브와 외부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는 천이나 종이, 비닐 같은 가연 물질을 놓아두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사용하는 만큼 열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실외기 실내부 온도뿐만 아니라 실외기의 전자기판과 전기 배선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기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창은 항상 개방해 놓으시고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2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 경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합니다. 강서 노인복지관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강서구 지역 5개 미등록 경로당에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운영비 2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주 1회 여가 활동 프로그램과 월 1회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경로당 리모델링에 3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